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걸렸습니다. 똑같이 성인 학습자이신데 제가 뭔가를 많이 요구하고 푸시한 건 아닌가라는 그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요.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가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제 꿈이 저 면도칼 같은 강사가 되자라는 얘기를 스스로한테 여러 번 되새기고 반복하는데, 뭔가 가슴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으면 절대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스킬을 가르치고 이런 방법을 하세요 라고 실제 저 후배한테도 뭔가 교육을 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웃을 때는 뭐 이렇게 웃으세요 라는 것보다 왜 인사를 해야 되고 왜 웃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더 기본이 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 여러분께서 관리자로 성장을 해서 타인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비서로 근무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처럼 지금 학습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자급으로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요. 관리자급으로 뭔가 끌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끌려가는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한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케어하고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다 1대1로 하기가 어려운 거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1대1로 어루만들어 줄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지고, 또 어떨 땐 조금 강하다 싶은 리더십으로 다 끌고 으쌰 가자 이렇게 이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팀원들보다 팀장한테 돈을 더 주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결국에 회사의 중책으로 쓰고 중역으로 맡긴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성인 학습 이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학년기의 교육인 페다고지와 다른 성인 교육의 안드라고지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교육 훈련 파트예요. 교육 훈련. 성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성인 교육이 뭔지, 성인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공부했으면, 이제 교육 훈련의 이해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을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 내용을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교육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하고 안드라고지라는 성인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1번부터 융, 에릭슨, 말콤 놀즈, 지그문트 프로이드, 피아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혹시 학습 이론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말콤 놀즈 밖에 지금 바로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성인 교육하면 말콤 놀즈 박사라는 학자를 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인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 저희가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명확성, 그리고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감정이입, 그리고 문화적인 획일성, 5번 열정. 여기가 보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번에는 감정 통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입까지 하는데 문화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죠. 그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감정을 이입해주고 그 전문적이어야 되고 명확한 목표를 서로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성인을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교육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기로 했는데요. 자,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뭐 가르치는 거요, 배우고 익히는 거요, 뭔가 변화하는 거요 라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실 건데요. 결국에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개나 강아지를 교육하는 그거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인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행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행동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적인 단계를 가지고 계획적인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여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저랑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은 바로 그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 조직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다르면 또 조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게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있고 문화적으로 흡수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많은 시간 보내는 10시간, 11시간 보내는 내 이 직장에서, 이 조직에서 내가 일적으로 나의 업무 역량으로 좀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의 목표가 뭐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화해서, 제 말이 계속 꼬이는데, 글로벌해서 뭐 시장을 확대하고 뭐 굉장히 큰 뭐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과 미션이 단순히 회사 것인지, 회사를 다니는 우리의 것인지까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기업들이 교육에 돈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속돼 있는, 우리 조직을 이루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똑같이 이루어야 되는 목표와 목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목표를 아무리 외치고 나가자, 이렇게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해도 결국에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업가들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팀원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우리 팀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우리의 지점, 우리의 점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종업원들한테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를 가진 우리 고객들에게 이렇게 대해라. 들어오면 인사를 바르게 하고 웃어주고 눈으로 이 반가움을 맞이하고 이런 얘기를 행동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직원이 그런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그 직원의 마음속에서 이걸 우리 팀장님이 왜 저렇게 시킬까? 내가 팀원으로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인식부터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도록 하는 활동이 교육인데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훈련까지, 트레이닝까지 같이 합니다. 자, 교육부서이고요. 무슨 훈련이란, 교육과 훈련이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에게 뭔가를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훈련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자, 중요성 부분과 책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 교육 훈련 파트를 좀 보시면 의의가 나오고, 중요성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성 부분, 목적과 목표, 그리고 필요성,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서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성부터 조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팀장이, 그리고 매니저가 뭔가 우리의 팀원들, 우리 조직원들에게 이런 목표를 얘기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조직 내 업무의 다양화 고도화, 결국에는 교육과 훈련을 그 과정이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달려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뭔가 계속 업무 지시를 하고 따라오게끔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너무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많이 이제 여가도 즐기고 싶어 하는데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라는 것을 꾸준히 기업들은 연구하고요. 그랬을 때는 개인의 업무 역량을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 캐파가 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 부분도 조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경제적인 효율성 부분과 종업원의 사회적인 효율성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각각의 이 교육과 훈련이 각각 그 회사에게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은데 그 효율성의 종류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성 역시 조직적인 측면과 직무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한다고 치고요. 직무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그 업무를 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키고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사실 직무의 전문성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거기랑 관련돼 있는 교육을 계속 듣고 훈련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기억나십니까? 그 5가지 욕구 단계 이론에서 맨 마지막에 의식주의 단계가 그 충족이 되면 점점 위에 상위 단계로 욕구가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런 이론인데요.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맨 꼭대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도 다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 왜 하세요? 왜 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카드값이 일 안 하면 뭐 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되돌아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는 일이 100% 월급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한테는 일이긴 하지만요. 단순히 뭔가의 돈벌이, 밥벌이로서의 100%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를 발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이 조직적인 측면과 직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효용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대상과 장소 요거 좀 보기 전에요. 책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면 대상과 장소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곳까지 다른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죠?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과정인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성인들을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인들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 해보고 이 방법을 쓰니까 좋더라 라고 해서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많은 이런 교육들이 있구나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직장 내 교육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OJT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직장 내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에서 선배가 후배를 신입사원을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새내기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공채로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부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죠?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뭐 연수를 갔다 오고 많은 스펙이 있지만 실제 업무에 딱 들어갔을 때는 뭐부터 합니까? 기획서 작성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막내로서의 할 수 있는 일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학생들이 뭐 스펙은 빵빵한데 실제 회사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실제 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의 조직과 어울리는 색깔을만 갖추고 있으면 실제 뭐 OJT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색깔을 입혀줄 수 있다.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우리 조직에게 흡수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 뽑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인재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제가 그 코칭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면접을 볼 때 그 기업이 원하는 색깔을 좀 더 파악하고 면접에 참석을 해라. 실제 면접관들이 보는 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역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을 업으로 삼다 보니까 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캐치해내는, 뭐 이게 뭐 자리 깔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업무로 인사팀장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맨날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들보다 훨씬 눈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직장 내 교육 훈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만큼 직장 내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들이 계속 개발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순히 순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연구를 통해서 그래도 학사라는 그 학위를 받는데 그 전공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학년기에 단순히 공부만 하는 그 학생은 아닙니다. 사회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랬을 때 대학 생활을 통해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원들과 어울리고 내가 그들의 문화에 융합되고 흡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대학을 졸업할 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기업들이 졸업한 대학생들 중에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구인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이 없다. 정말 뽑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인사팀장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직장 내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직원들로 길러내겠다라고 기업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교육 훈련 내용과 방법을 하면서 지금 막 제가 울분을 토했는데요. 그만큼 취직이 어렵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얘기를 좀 그쪽으로 흘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 훈련은 OJT다라는 개념을 좀 인지하시면 되고요. 직장 외에서 직무 현장 훈련이 바로 OFJT라고 해가지고 그 직장 내 교육 훈련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육 훈련을 바로 그 OFJT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후배가 그대로 잘 그 조직에 흡수돼서 우리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이미 거기서 몸을 담고 있는 그 기업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직장 외 직무 현장 훈련은 직장 외 훈련 또는 직무 외 훈련으로 기업 외 전문 훈련 기간입니다.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들 알 건데요. 요새 그 평생학습,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기 개발로 단순히 영어, 외국어 스펙뿐만 아니라 나의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인문학 공부도 너무너무 많고요. 찾아보면 천차만별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 훈련 기관들이 산재에 있고요. 그리고 직접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사의 교육부서에서 모든 교육을 사내 강사나 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라고 그 교육 담당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는 교육 강사를 섭외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위탁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직장 내 교육 훈련 이외의 모든 훈련을 바로 직장 외 교육 훈련이라고 내외로 부분 지어서 두 가지의 종류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 교육을 할 때 하위 관리자를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를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관리자를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뭔가 옷을 파는데 그 옷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케팅, 세일즈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옷을 저희가 뭐 옷을 미리 사온다고 하면 내가 이 옷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 대상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의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고등학생, 진짜 대학생, 저는 지금 포커스를 사실 대학생들도 있지만 업무를 좀 하면서 1, 2년 하면서 내가 전문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고 관리자로 더 거듭나고 싶어 하는 실제 CS 쪽 그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이 저 역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그 학생들한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난 저런 얘기 정말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그 간접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된 부분들은 저 이제 직장 9년 차의 강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남의 돈 벌기 진짜 힘들구나 라고 간접 경험을 하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하위 관리자부터 좀 볼게요. 이 부분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하위 관리자 교육 훈련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회사에 대한 친근감, 직무에 대한 흥미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입사원이고 새로 들어오는 경력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조직의 색깔을 입지 않은 경력사원이라고 하면 하위 관리자 교육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들한테 이게 지금 낯설어요. 그죠?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이라고 띵 왔는데 이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낯선데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을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키워낼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부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리고 네가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큰 그림을 우리가 배를 만들자고 나무 끊어와 나무 준비해와가 아니라 너희에게 바다를 보여줄게 라는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희망을 부여하는 거.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부여해 줄 때 그 사람은 으쌰으쌰하고 내가 여기서 내 목소리,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내 역량을 좀 개발해 봐야겠다 라는 으쌰으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 내용은 조직의 기본 목표. 이게 조직원은 저는 항상 이게 좀 딜레마긴 하지만 그 줄탁동시라고요. 줄탁동시라고 그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 깨고자 하는 노력과 밖에서 똑똑똑똑 해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만 끈다고 너 따라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의 방향과 같이 가고자 하는 그 개인의 그 행복과 만족감 역시 함께 갔을 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개인도 만족하고 만족한 개인이 일하는 그 기업도 만족하고 그 기업이 만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역시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선순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파트 1부터 서비스 세일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이윤 창출인데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업은 고민하는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헛돈을 쓰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자로서 그리고 관리자급으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훈련 내용을 잘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방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팀원들한테 잘 흡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보통 멘토링식과 강의식이 있는데요. 멘토링은 다 들어보셨죠?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나오고 좀 정확하게 좀 짚을 텐데 결국에는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역량은 이런 것인 것 같아 라고 서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형성해서 둘의 관계에서 서로 함께 윈윈하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회사 역시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회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정착한 과장급 이상의 그 멘토가 새로 들어온 멘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멘티를 서로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개인적으로 그 적을 두고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이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모임도 갖는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돈도 줘요. 저희 한 달에 10만 원씩 줘요. 멘토링 비용을 주는데 회사가 이 둘이 만나라고
월급 외에 10만 원을 줘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10만 원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면 이 교육훈련 이런 기본 목표를 훨씬 더 깊숙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신입사원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싸게 교육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업이. 자, 그래서 강의식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강의식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것처럼 교수님이 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강의식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제 걸 막 쏟아내는 이 상황이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그게 되셔야 돼요. 다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교육하거나 할 때 어려움은 없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건데, 그런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점이 어렵니? 어려워요? 라고 그들의 얘기도 먼저 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강의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주입이나 강의가 진행이 돼도 흡수가 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커뮤니케이션 없이, 서로 감정이입 없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웃어줘, 손님 오면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해 라고 백날을 얘기해도 종업원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자 교육 훈련은 부여받은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에 주어진 직무 관련 지식, 기능, 태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자, 하위 관리자급에서 작업자가 되고 나면 이렇게 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직무 관련 지식, 이제는 회사의 조직 문화나 조직의 색깔에서 좀 벗어나서, 그건 다 이미 탄탄하게 다져졌다라는 기본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케팅 담당이면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홍보 담당이면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부, 각각 부서마다 자기의 포지션에서 내가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부, 교육을 계속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훈련 기법은 하위 관리자랑 좀 다릅니다. 실습을 하고요, OJT를 하고요, 얘도 강의식도 비슷하지만, 실제 직업학교나 대학 위탁교육을 통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지식이나 업무의 그 공부를 좀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단계가 넘어가는 게 좀 느껴지죠.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흡수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목표와 그런 것들을 이제 멘토링식으로 우리 같이 가자,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교육이 끝나면, 이제 너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야, 인적 자원이야. 그러면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원해줄게, 교육해보자, 같이 나가자, 공부해보자 라고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리자 교육 훈련인데요. 우리 같이 가보자,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라는 겁니다. 팀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지위 및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책임을 이행하고 행사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자, 조직원들이 있고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급이에요. 이 관리자는 그냥 100% 조직만 볼 것이야. 조직의 목표만 볼 수도 없고요. 100% 밑에 있는 조직원들만 볼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훈련 내용이 이제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끌고 가고자 하고, 뭔가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데, 내가 너 나 따라와 했을 때 그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따라와 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리더십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 잘 알려 줍니다. 그리고 목표 관리 등에 대해서,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 훈련하고, 이런 훈련들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훈련 기법으로는 모의 훈련, 실제 해보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 직원들이 요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 훈련이 어렵다, 그랬을 때 관리자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의 스킬이나 모의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사례 연구법, 역할 연기법, 행동 모델법, 감수성 훈련, 이게 교육 훈련 기법이 굉장히 다르죠. 하급자,
그리고 작업자, 관리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관리자의 교육 훈련의 교육 훈련 기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좀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 겁니다. 파트 5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 촉각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알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관리자 교육 훈련의 내용을 보면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층, 관리자급에서도 또 나눠진다는 거죠. 단순히 한 팀의 팀장으로서의 관리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팀에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실의 실장급도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고요. 영업본부의 본부장급이 되면 뭐가 최고 경영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장님 역시 최고 경영이죠. 그 전체 회사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교육할 때 중간 관리자보다 경영의 개념적 능력에 대한 교육이 많이 요구된다.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순히 나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는 사람의 눈을 키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소속돼 있는 3-4명의 팀원을 이끌어가는 팀장 교육 하위 관리자급이 아니라 우리 회사 자체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교육팀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도 안 먹고 그저 호텔에 가서 조찬회를 하죠. 조찬을 하면서 그런 것들, 경영자로서의 마인드와 경영자로서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관리자라고 해도 내가 어떤 관리자급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교육부서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한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시면 각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교육팀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팀. 인사팀이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승진하고 그런 부분, HRM 쪽에 대해서 좀 그 고려를 한다고 매니지먼트를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바로 교육팀, 인재 개발팀, 바로 디벨롭먼트, 개발하고 뭔가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들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계획을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각 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그들의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멘토링을 해서 서로 엮어준다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직무 교육을 해서 제대로 좀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강의식으로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키고 나면 실천을 하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받고 난 뒤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 교육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다음 기수에는 또 할지 말지 그 강사를 또다시 부를지 말지 이런 것들도 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 분석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짜왔는데 그 계획을 실천을 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달성을 했으면 다음번에 똑같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쓰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피드백을 받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자, 지시적인 교육훈련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교육훈련이 있고요. 경험적 교육훈련이 있고 기타 교육훈련에서 멘토 시스템. 멘토 시스템은 기타 교육훈련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육훈련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교육훈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교과서에, 그러니까 책에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멘토링, 기타 교육훈련 부분의 멘토링 시스템은 제가 아까 실제 제가 지금 멘토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멘티랑 6개월의 과정을 짜야 있어요. 멘토링. 각 회사마다 멘토링 시스템이 그 형식은 다르지만 멘토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우리 조직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직장 내 교육 훈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내에서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1번이 직무 수행과 동시 실시로 내용이 현실적이다. 그렇죠. 실제 업무를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선배가 나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밖에서 못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소스를 주죠. 자, 교육 훈련과 업무가 직결된다. 그렇습니다. 자, 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이 강화된다. 구성원의 능력과 그에 상응한 훈련이 가능하다. 많은 직원을 동시에 훈련하기 용이하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정확하게 직장 내 교육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을 동시에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OJT가 실제 업무랑 직결되어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각각 배치된 부서들이 다르잖아요. 뭐 3명 정도, 4명 정도는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신입사원 50명 전체를 교육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럴 때 직장 내 교육훈련 OJT는 좀 나눠서 각 부서 배치별로 돼가지고 실제 업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배운다고 치면 많은 직원을 동시에 훈련하기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성인 파트 5 성인 학습자의 교육 훈련 및 코칭에서 오늘 배운 부분은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개념이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인 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코칭과 코칭 스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코칭 얘기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코칭? 얘기만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교육 훈련 실제 여러분은 교육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